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현재 이 내용 바로 모의고사 활용법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쌓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성적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만약 실제 공부 학습량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약 80%나 70%도 제대로 활용되거나 발휘되지 않죠. 자, 이것은 왜냐? 평소의 공부 환경과 모의고사에서 주는 압박감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에 관련된 문제, 풀이법 또는 모의고사를 임하는 자세,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모의고사를 풀어보신다면 아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기 실력과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임해야 되는 건 보통 학교나 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모의고사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20분 전에는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한 후,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시험을 어떻게 임할 건가. 그렇죠? 그 루틴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 현재 국어나 영어나 탐구도 동일한 과정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학의 경우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형의 맵, 그리고 함수특강, 이렇게 해서 미니 북을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20분 전에 오셔서 반드시 입시를 한 후에 이 매핑하고 그다음에 함수특강을 재확인하세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10분 이내에 볼 수 있도록 평소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현장 학원에서도 얘기하지만 매일마다 함수특강하고 유형앱은 매일 보라고 하죠. 그 모든 책은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두툼하더라도요. 매일 보는 교재는 또는 매일 보는 책은 보면 볼수록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그 페이지만 봐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게 기억이 빡 들어오죠. 그래서 술술술 넘어가잖아. 예,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 체화를 시켜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시험장에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의 맵, 수원, 수투, 선택 과목에 각 과목당, 단원당, 소단원당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고 이 문제가 나올 땐 나는 뭘 주의한다. 그리고 어떻게 식을 써나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재확인하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연습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 자, 시험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부터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나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이나 누구나 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져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면 1번부터 8번 또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때요? 좀 평이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딱 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왠지 내가 시험을 잘 볼 것 같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15번이나 22번, 30번 또는 21번 이 정도의 어려운 문제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그 15번, 22번, 30번을 제외하면 모든 문제는 잘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준킬러 문제는 보통 12번부터 특이사항이 있으면 11번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10번까지 술술술 풀려나가던 문제가 12번에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는 그 문제를 꼭 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내죠. 그러면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5분에서 아니면 10분에서 뭐 이렇게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90문제를 100분 안에 푼다? 그러면 OMR 카드 마킹도 있고 뭐 빼면은 한 9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러면 한 문제당 3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1번 문제를 3분 동안 푸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22번 문제를 3분 안에 푸는 친구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알면서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2번에서 문제가 막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허둥댑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렸든 안 풀렸든 간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어머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급해지죠. 그러다 보면 문제 지문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점수가 폭락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할 때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냥 내가 한 점수를 다 맞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는 거나 맞추자. 아니 뭐 정말 심하면 한 50점, 60점만 맞추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냥 아는 문제만 풀자. 딱 봐서 1초 만에 판단이 딱 터야 돼요. 이거 내가 알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만 쫙쫙쫙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문제 풀 때는 선생님한테 배운 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평소에 자기가 연습했던 거 됐다면 그 선생님 설명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체화가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의식해서 매핑과 함수 특강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훑어보자. 그래서 딱 보자마자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바로 술술술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질 때는 그냥 아는 문제만 풀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진 채로 시험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을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훑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쉬운 문제를 위주로 해서 풀어나가세요. 1번부터 한 10번까지. 거기까지는 매우 쉬우니까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11번부터 15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막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16번에서 18번까지는 어때요? 또 주관식 1번부터는 또 쉽죠. 이런 문제도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9번, 20번, 21번, 22번. 좀 어렵다? 그러면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풀 수 있다? 그러면 풀어내시는 거고. 좀 어려운데? 풀이가 길겠는데? 이런 생각 들면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23번부터 해서 26번, 27번까지는 보통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틀리지 말고 다 맞추자. 이런 생각하시면서 30번까지 한번 빠르게 보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시험 볼 때 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아는 것만 풀자.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자. 이렇게 하면서 궁금함이나 호기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끝번호까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선생님한테 BTB 모의고사를 매주 과제를 주고 있는데 그걸 풀어보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듯이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문제가 이해가는데 풀이 과정도 짧겠다 라는 문제들, 방금 봤던 그 번호대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푸는데 목표를 두세요. 요거는 절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겠다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다 푸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이해가 갔어. 뭔 말인지 아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 풀이가 좀 길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문제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뭐 PAN 더하기 Q인데 뭐 첫 번째 항이 5인데 10번째 항이 뭐다.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아는데 써나갈 때 양이 많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당장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풀자라고 하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풀 수 있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하는 문제는 나중에 여유 있게 풀자 생각하시고 킬러처럼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풀이 과정도 엄청나게 길겠다. 그렇죠? 보통 킬러 문제들은 다 하나같이 연산이 길잖아. 그럼 이런 문제도 일단 패스를 하세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한 호흡으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쉬운 문제 위주로 한번 다 풀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게 되면 보통 소요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럼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아니면 전체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다 한번 봤어. 근데 막히는 게 한 7, 8개 있네? 괜찮아요. 현재 만약에 내가 실제 목표는 우리 수능 때까지 20분 안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30분 걸렸다 쳐도 생각해봐요. OMR 카드 마킹하는데 10분, 그리고 한 번 더 훑어보는데 쉬운 문제 다 가져갔어. 이거에서 한 30분. 그래도 아직 60분이 남은 거예요. 자, 60분이라는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죠. 그러면은 중킬러, 킬러 합쳐서 한 8문제. 자, 60분 동안 8문제면 보통 한 문제당 소요 시간은 8분이라는 시간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3분 안에 다 풀어야겠다라는 것과 8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것은 어때요? 심리적 압박이 다르죠. 자, 그래서 한번 다 풀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내용 중에서 문제를 알겠다. 근데 풀이가 길겠다라고 판단 쓰는 그 문제들을 다시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보는 겁니다. 이때 심리적 압박 갖지 마세요. 8분 안에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길더라도 자세하게 풀어나가시는 연습을 하면서 도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은 중킬러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할 것이고. 자, 그렇지만 킬러 문제는 다시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죠. 도전을 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패스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30번까지 문제를 최소 2번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남는 건 킬러 문제랑 중킬러 포함하면 한 3, 4문제 정도 맡길 거야. 자, 이때 뭘 해야 되냐? 일단 머릿속을 비우셔야 돼요.
머릿속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겪어봤지만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풀었거든? 완벽하게 풀었는데 답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 과정 계속 반복해서 본다고 해도요. 그 과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풀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뭘까? 바로 OMR 카드 마킹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2번까지 다 봤어. 그쵸? 시간 아직도 40분 정도 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OMR 마킹부터 먼저 하세요. 보통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OMR 마킹 언제 하죠? 하면 보통 시험 종료 3분 전, 넉넉한 학생들은 5분 전, 아니면 급박한 친구들은 1분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OMR 카드를 마킹하는 과정에서 어때? 허둥대게 됩니다. 그리고 OMR 마킹하는 과정에서도 다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OMR 마킹을 할까? 저 문제 계속 풀까? 고민하다 보면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2번까지 보면 OMR 마킹을 하는데 아직 시간도 많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킹에만 집중하세요. 1번에 3번, 3번. 2번에 5번, 5번. 거기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못 푼 문제는 확실하게 비워놓고 푼 것만 완벽하게 똑같이 옮겨 적을 수 있는데 집중하세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돼? 쫓기지 않으니까 마킹 실수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OMR 마킹에 집중한 나머지 이제 뭐 하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집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죠. 예, 다시 말하면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어요. 이 남은 건 뭐야? 한 3, 4문제 남은 문제들. 남은 시간은 한 30분 남았고 3, 4문제 남았네. 이제 거기에 도전하시면 돼요. 3, 4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능력상에서는 이제 보너스 타임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미 충분히 다 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일단 학생의 영역은 이미 벗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선생님을 강제로 소환하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학의 경우는 유형의 맵과 함수 특강을 떠올리면서 떠듬떠듬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과목이 뭘까? 단원이 뭐지? 소단원이 뭘까? 거기부터 줄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가 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또한 킬러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른다면서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 생각보다는 그냥 문제를 푼다가 아니고 각각의 문장 나오면 그 문단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 하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푼다가 아니고 이해해 보자. 그리고 목표를 현재 거기다 둔 상태에서 문제를 볼 때 배경과 조건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떠듬떠듬 따라가 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함수를 줄 때, 주지 않을 때,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그리지 말아야 될 때 이런 설정들에 대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멘트에 하나하나 입각해서 짧게 문장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과 조건문의 내용을 최적화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그 조건을 채워가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는데 현재 최적화 정리를 다 했는데 답을 어떻게 구해야 할 때는 항상 구하는 값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구하는 값의 목적성이 들어갑니다. 만약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더라도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는 h야. 그쵸?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h를 딱딱 해주면 얼마 나와? 4h가 나오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은 높이 값을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넓이를 구해라.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높이 값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높이라는 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그럼 앞에 있는 조건문에서 어떻게 이 높이 값을 구할까? 다시 말하면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킬러 문제는 없어요. 특히나 현재처럼 문이과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분리된 이 시험 체계는 예전과 달라서 킬러 난이도가 예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욕심을 낸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매핑과 함수 특강을 강제로 끌어내서 배웠던 게 뭘까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킬러 문제는 풀이 과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전부 다 글로 다 옮겨 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이나 그래프로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답을 빠르게 구하겠다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과외한다, 설명한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친구한테도 이해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풀이해 나가는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다가 아니고 누군가한테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다 쓰시고 절대 암산이나 쭌식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다면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대? 문제 풀이 과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정확한 풀이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심할 게 뭐냐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 뭐지 하면 식을 단축한단 말이에요. 만약 식을 단축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식을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생략하는 과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둔 채로 여기다 적어놓지 않죠. 그럼 머릿속에서 그걸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풀이하는 과정의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풀이하는 과정을 늘리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풀이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과정이 길어버리면 상대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이 어떻게 짧아지겠지만 그만큼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킬러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습관은 절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다 책이나 아니면 문제지에다가 다 써놓는 연습을 꼭 습관화하면서 익혀나가시면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며 또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입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가 되고 나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는 단순하게 해설지 보면서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고요. 만약 내가 풀었던 게 미분 과정, 수투에는 미분 과정의 접설 방식이 틀렸다라는 게 오답이 생긴다면 그 시험 종료 이후에 반드시 그 문제만 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개념적 사고로 가서 수학도에 있는 미분의 접선의 방정식 단원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유사 문항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다음부터는 이 해당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오답 정리가 된다는 것도 별책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시험 볼 때는 아는 것만 풀자.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자세하게 풀어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후에 알려드렸던 오답 정리 과정도 꼭 개념조상을 통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을 틀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활용법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